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5회 중급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어떠한 시험이고 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궁금하셔서 아마 구경 차원에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서 출제 포인트와 함께 현재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바로 시작할까요? 예! 자,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문제는 뭐 고급하고 마찬가지로 1번부터 50번까지 50문항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구석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정말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50번 문제는 현대 문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하고 가장 가까운 시대에서 딱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당연히 1번 문제는 선사시대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씩 우리 한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럼 여러분, 자, 1번 문제부터.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서 옳은 것은 현재 한능검의 그 출제 경향은 크게 두 종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체를 물어보는 겁니다. 제시문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게 뭐게? 라고 해가지고 딱 그 제시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사진이 무엇인지 아무튼 정체를 스스로 알아내게 한 다음에 그것에 해당하는 1, 2, 3, 4, 5번 가운데 바로 그 정체에 해당하는 지문을 골라주는 문제. 이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출제의 경향은 순서 문제입니다. 뭐 가시기가 있고 나시기가 있으면은 그 가와 나시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은 뭐냐.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출제의 경향 크게 두 종류로 가장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정체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순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정체 문제예요. 보시겠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시작된 시기는 신석기거든요. 그렇다면 신석기라는 걸 제시문에서 알아낸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석기를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가락바퀴를 사용해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가 신석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4번이 신석기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신석기가 아니겠죠, 당연히. 1번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소우자입니다.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이것이 널리 보급이 된 것은 고려시대거든요. 그러므로 신석기가 아니고 2번 철기, 그리고 3번과 5번은 모두 청동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1번부터 50번까지 갑니다. 고급도 그렇고 중급은 더더욱 그래요. 현재 한능검의 출제 경향은 모든 문제의 출제 경향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즉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절대 꼬지 않고 함정 없이 아주 평이하게 쉽게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부 또한 거기에 맞추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깊이 욕심을 내서 깊이 그렇게 넓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만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를 공부를 하십시오. 그렇게 계속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2번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서 그 나라를 고르게끔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고구려한테 복속되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민며느리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한테 복속되고 민며느리제의 풍속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옥저였죠.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옥저를 골라주면 5번 가족 공동묘. 5번이 바로 가족 공동묘입니다.
그래서 5번이 바로 옥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보시면요.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 국가는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이 국가가 익산 지역에 남긴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륵사지 석탑이 어느 나라의 유산인지 알면 바로 답이 나오겠네요. 여러분 미륵사지 석탑은 백제의 아주 중요한 유산 가운데 하나죠. 그러므로 3번의 문제는 이 제시문을 통해서 백제라고 한 걸 알아내게 한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백제를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1, 2, 3, 4, 5번 중에서 백제에 해당하는 지문은 1번, 딱 1번밖에 없어요. 바로 무령왕이 22담로를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3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시면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어떤 왕인지 알아낸 다음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그 왕의 정책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했고 황룡사를 창건을 한 왕은 신라의 진흥왕이거든요. 그러면 1, 2, 3, 4, 5번 가운데 진흥왕의 업적이 있겠네요. 정답은 1번입니다. 대가야를 정복한 왕이 바로 신라 진흥왕이거든요. 그래서 1번.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50번까지 쭉 갑니다. 이런 식으로 정체를 묻거나 아니면 순서를 묻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런 패턴을 가지고서 계속 각 시대별로 계속 역사가 계속 전진하면서 현대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볼까요? 자, 밑줄근 이 국가의 문화유산으로서 옳은 것은, 그렇다면 일단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내야겠죠. 경주 대릉원 일원, 내용이 조금 많고 복잡해 보여서 처음엔 긴장했는데 읽다 보면 긴장이 풀려요. 경주, 여러분 어느 나라의 수도였죠? 신라죠. 신라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밑줄근 이 나라는, 이 국가는 신라입니다.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 신라 유산이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분황사 모전석탑, 바로 경주에 있어요. 신라의 유산이 되는 거고, 1번 금동대학로는 백제, 3번 청자, 고려 청자, 바로 고려. 자, 그리고 4번 석천동 고분은 백제 석천동 고분이고 백제의 유산이고, 5번 수산리 고구려의 유산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보실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서 옳은 것은 고구려가 시행한 제도고요. 좀 더 읽어보시면 가난한 사람한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돌려받는 아주 좋은 복지정책이네요.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시행을 한 복지정책인 진대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 7번 봐주실까요? 자, 가나 사이에 시기에 있었던 사실. 요거는 정책 문제가 아니라 순서 문제네요. 순서 문제. 영락 10년. 여러분 영락은 광개토 대왕이 썼던 연호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바로 일본 신라를 침략을 한 외의 군대를 섬멸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를 보시면 왕이 백제를 침략해서 수도 한성을 함락했다. 바로 고구려의 왕으로서 백제 수도인 한성을 함락시킨 장수왕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가는 400년 광개토 대왕 때고요. 그리고 나는 475년 장수왕 때입니다. 그래서 400년에서 475년 사이의 내용을 바로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 5세기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1, 2, 3, 4, 5번 가운데 5세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고구려 장수왕이 427년에 평양으로 수도를, 국묘성에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5세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1번, 그리고 2번, 4번은 모두 6세기고요. 그리고 5번은 4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답을 골라낼 수가 있어요. 다음, 자, 가나다를 일어나는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것도 순서 문제가 되겠죠. 복잡하게 이렇게 막 섞어놓고 그거를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를 보시면 백제멸망이죠. 그리고 나는 고구려 멸망. 그리고 신라가 백제하고 고구려를 차례대로 멸망시켰는데 신라가 독자적인 능력으로서 힘으로써 멸망을 시킨 것이 아니라 중국 왕조 즉 당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나당 연합군이 바로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죠. 그리고 고구려까지 멸망시킨 다음에는 바로 신라와 당나라의 나당 연합은 깨지고 나당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신라가 이겨가지고 바로 당나라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다입니다. 그래서 가는 백제멸망, 나는 고구려 멸망, 그리고 다는 신라의 당나라 군대 격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순서가 가나 다네요.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시 또 8번까지 봤고요. 네. 신라의 삼국통일까지 갔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 이후부터는 이제 통일신라, 네, 남북국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9번 보시면 자,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흑지상지 또 다음 단락에는 복신 또 도침 이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흑지상지, 복신, 도침은 모두 백제 부흥군을 이끌었던 백제 부흥운동의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므로 관련되는 내용은 바로 백제 부흥운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다음 10번 보시면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라의 경제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고 그 속에 가가 있으니까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신라 경제하고 관련된 지문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번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 이게 바로 통일신라, 통일신라 초기에 신문왕 때 일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신라 경제에 대한 설명이 맞고요. 나머지는 모두 신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2번 보시면 은병 발행, 이건 고려고요. 자, 그리고 3번과 5번은 조선 후기입니다. 모내기 전국 확대, 그리고 담배와 같은 이러한 상품 작물이 재배가 활발해지는 것은 모두 조선 후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연분구등법, 이것은 세종대왕이 실시하거든요. 조선 전기. 그래서 10번은 정답이 1번. 다음 11번 보시면요. 밑줄근 왕의 업적으로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여러분. 자, 발해 왕자 대광현이 어떤 나라의 왕한테 지금 투항을 하고 있네요. 투항이라기보다는 그냥 귀부, 의탁을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발해 왕자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발해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발해가 멸망할 당시에 발해 남쪽에 있는 나라는 고려였습니다. 그리고 고려 건국 직후에 바로 발해가 멸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해가 멸망을 해가지고 발해 왕자 대광현이 고려로 딱 들어올 적에 바로 고려의 왕은 고려를 건국한 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려를 건국한 사람 누구죠? 태조 왕건 아니겠습니까?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태조 왕건을 골라주시면 1번 후삼국 통일,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죠. 다음 12번 보시면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라. 고려시대의 사회제도가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1, 2, 4, 5번은 모두 고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려인가 아닌가 하면서 계속 읽다 보면 굉장히 3번에서 허탈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환국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사창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람은 바로 흥선대원군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흥선대원군은 조선 후기 개화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고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고려고 3번만 흥선대원군이다, 고려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시대도 아니고 아주 뜬금없이 아주 먼, 아주 많이 다른 하나의 지문이 답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수 한번 보실까요? 자, 13번. 자, 또 어떤 문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이 어디냐? 여러분,
지역을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나 지역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고려시대 대몽항쟁기의 고려의 임시수도. 나 안다. 바로 이제 강한필이 옵니다. 여러분, 대몽항쟁기에 고려는 수도를 개경해서 어디로, 어떤 섬으로 옮기죠? 어느 섬입니까? 강화도로 옮기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강화도가 바로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읽지 않아도 되십니다. 네. 정조가 강화도에 외교장각 설치하죠. 그리고 철종이 왕이 오르기 전에 강화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철종이 왕 되기 전에 이 강화도에 살았기 때문에 강화도령 뭐 그렇게 불렀죠. 그래서 정답은 강화도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자료에 나타난 시기 경제 모습. 옳은 것은 여러분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나오는데요. 통일신라 시대에는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소가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소와 같은 특수행정구역은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모두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소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은 고려시대에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려시대의 경제의 모습을 골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죠. 병란도가 고려시대의 국제무역항으로서 번성하였다. 이게 바로 고려가 되는 거고, 나머지 1, 2, 4, 5번은 참으로 친절하게도 모두 조선 후기입니다. 모두 조선 후기. 그래서 14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15번 보시면은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또 시기 문제가 나왔어요. 현재 한능검의 출제 포인트의 양대산맥이라고 한다면 정체 문제와 시기 문제입니다. 순서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자겸의 난을 평정하는 데 공을 세운 척준경에게 이자겸의 난 1126년. 그리고 가 이후를 보시면 문신의 관을 쓴 놈은 모조리 죽이고 무신정변이네요. 무신정변 1170년. 그래서 1126년과 1170년 사이,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됩니다. 이자겸의 난과 무신정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골라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번 정답은 2번. 다음 16번 보세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훌륭하신 불교 승려들이 쭈루룩 나오고 있는데 보조국사 진울, 진울과 관련된 활동이 바로 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진울의 활동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수선사 결사. 이것을 제창한 인물이 바로 진울 아니겠어요? 여러분 1번 그리고 4번, 5번은 모두 고려가 아닙니다. 통일신라예요.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데요. 2번 삼국유사를 편찬을 한 승려는 일연 스님이죠. 그러므로 진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3번이 되겠네요. 10번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서 어렵지 않게 또 10번까지 갔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 정도 한 것 같네요. 다음 17번 보시겠습니다. 밑줄근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것은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주세붕이 설립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서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서원의 특징을 잡으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다라는 거죠. 선현의 제사와 그리고 성리학 교육, 바로 인재를 육성을 하는 그러한 기능을 했죠. 그러니까 서원은 제사와 유교 성현에 대한 제사와 그리고 교육, 이렇게 두 개를 담당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18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국보 2호고 세조 때 건립되었다. 조금 더 읽어보시면 경천사지 10층 석탑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죠.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아예 친절하게 탑 아래에
원각사지 10층석탑이라고 이름이 그냥 다 있네요. 네,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9번. 밑줄 근 이 전쟁 중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이순신 장군. 갑자기 허탈해진다. 무슨 전쟁이냐? 당연히 여러분 임진왜란 아니겠어요? 물론 이순신 장군은 북쪽에서 여진족을 맡기도 했습니다만은 좀 더 읽어보시면 옥포, 한산도 그리고 명량 등지에서 네, 싸워서 승리하셨답니다. 그렇다면 임진왜란 아니겠습니까? 명량 해전은 정유재란이 되는 것이죠. 네. 자, 아무튼 임진왜란, 정유재란 사이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서 옳은 것은 뭐 여러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임진왜란을 골라주시면 네, 5번 네, 권율의 행주대첩 네, 바로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1번 임경업이 백마산성에서 항전하였다. 병자호란. 네, 다음에 2번 보시면 강감찬이 귀주. 귀주대첩은 고려시대 거란 3차 침입이죠. 다음 3번 을지문덕이 여러분 고구려에 수나라가 침공을 해왔을 때 바로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크게 이기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 아니겠습니까? 4번 최무선이 진포에서 고려 말 우왕 때 바로 진포에 쳐들어온 네, 일본 왜구를 바로 최무선이 화통도감에서 만든 그 화포와 화약을 가지고서 대포를 쏴서 외선을 무려 500척이나 네, 전부 전소시키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전투가 바로 진포대첩 아니겠어요? 네, 그러므로 네, 임진왜란은 5번밖에 없겠네요. 다음 20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시풍속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세시풍속 문제를 특별히 일부러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만큼의 소득이 없어요. 충분히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소양과 상식으로서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잘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문제 해결 능력으로서 답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음력 3월 3일 중3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뭐 3자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삼진날. 이게 바로 정답이 된다라는 것이죠. 20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다음 대화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군사 조직. 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군대로서 포수, 살수, 사수와 같은 이러한 세 종류의 군인 삼수병을 훈련시키는 기관으로서 만든 겁니다. 바로 훈련도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훈련도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게 계속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게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바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2번 봅시다. 자, 22번. 자, 또 어떠한 그 문제가 나오고 있는가? 제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영조 때 등장한 제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게 뭔지 쭉 봤더니 가운데를 보시면 양역의 폐단. 양역은 군역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군역을 말해요. 영조가 그러므로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새로 내놓은 제도가 뭐겠습니까? 바로 다름 아닌 균역법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 제도는 균역법이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균역법의 내용을 골라주시면 1번 군포 납부액을 그전까지는 1년 2필이었다가 1년 1필로 반으로 줄여준 게 바로 균역법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23번
밑줄근 봉기 경상우병사 백낙신이 탐악을 해서 견디지 못해서 일어났다. 진주 농민봉기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진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봉기가 일어났다. 진주 농민봉기가 바로 도화선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봉기가 막 일어난 봉기는 바로 임술 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임술 농민봉기를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이와 같이 농민봉기가 크게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유는 삼정의 문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술 농민봉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인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삼정의 그 문제를 다스려서 정리한다라고 하는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는 삼정이정청을 설치해서 바로 문제를 시정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큰 효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임술 농민봉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바로 4번 삼정이정청의 설치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24번 보시면은 밑줄 그은 이 지도 김정호가 제작한 지도랍니다. 대동여지도가 되겠죠? 좀 더 읽어보시면은 대동여지도라고 하는 확신이 바로 서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대동여지도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최초로 백리척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정상기의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그다음에 2번 22첩의 목판본으로 제작되었다. 이게 바로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어요. 다음 3번 대동여지도는 현재 유네스코 세계 지정 기록유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아니고 다음에 4번 여러분 대동여지도는 지도지 각 지역의 산천 인물 풍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지리지가 아니에요. 책이 아니라 지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 지문처럼 산천 인물 풍속이 마치 백과사전처럼 쭉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책은 지리지, 특히 국가가 주도해서 만든 관찬지리지가 바로 이러한 4번과 같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동국여지 승람과 같은 관찬지리지가 있겠지요.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여러분 대동여지도는 세계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지도죠. 5번 지문은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4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2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여러분 가는 송상, 조선 후기에 정말 많이 활약을 한 사상인 송상, 개성상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송상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송상에 해당하는 지문은 4번밖에 없습니다. 전국 각지에 송방이라고 하는 지점을 설치해서 활약을 했죠. 자, 그래서 25번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어느새 반환점을 돌았네요. 나머지 절반 또 기운을 내서 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20번 보시면은 자, 26번. 자, 인물에 대한 설명인데 자, 이분은 성호사설이나 또는 과구록 등을 저술했다. 여러분 성호사설, 과구록의 저자는 성호이익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익의 제자로서 안정복이 있지요. 그러므로 가 인물은 이익이고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영업전 매매를 금지하는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이게 바로 이이가 제시한 토지개혁론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이익이 아닌데 1번 사상의학을 정립했다. 동의수세보원을 써서 그 속에서 인간의 체질은 4종류가 있다. 그래서 약을 쓰고 병을 치료를 할 때에도 4종류로 달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도 우리가 한의학에서 거의 기본으로 다루고 있는 사상의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마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2번 거중기와 배다리를 설계했다. 정약용. 3번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었다.
정조 때 규장각 검소관으로서 서울 출신이 많이 등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희수와 같은 이러한 규장각 출신의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소관으로서 등용이 된 사람들이 정조 때 많았죠. 4번 북한산 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밝혔다. 김정희가 그 금석학의 대가로서 바로 금석학, 그러니까 쇠나 또는 돌에 새겨져 있는 그런 비문 또는 그런 어떤 금성문들을 판독을 하는 그러한 학문을 금석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김정희가 그전까지는 북한산에 있는 비석이 무학대사가 세운 비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무학대사비가 아니라 바로 진흥왕 순수비다라는 거를 판독을 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번은 김정희에 대한 추사 김정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26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시면요. 자,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신유박해로 탄압을 당했대요. 여러분, 신유박해는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죠. 그러므로 가종교는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천주교를 1, 2, 3, 4, 5번 중에서 골라주시면 바로 5번이 되겠죠. 중국에서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서학으로 소개가 되었다. 서양의 학문으로 소개가 된 것이 바로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천주교가 아닌데 1번 기관지로 만세보를 발간한 종교는 천도교. 동학이 3대 교주인 그 손병희에 의해서 종교의 이름이 동학에서 천도교로 바뀌거든요. 그러므로 1번은 천도교가 되는 것이고 2번 미륵불이 세상을 구원한다. 불교 가운데에서 미륵신앙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초제를 거행했다. 이것은 도교. 다음에 단군 숭배 사상을 4번 통하여 민족의식을 높였다. 단군을 시조로서 숭배하는 사상, 나철 선생님이 바로 창시한 종교죠. 대종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7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종교에 대해서 한 두 줄 정도로만 정리를 하신다면 바로 27번과 같은 문제는 충분히 아주 자신 있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28번 보십시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언제냐? 공노비 해방은 순조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나다라 마 가운데에서 순조의 재위 기간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순조 즉위 이후가 바로 마니까요. 바로 28번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29번 보시면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서 옳은 것은 조선 후기 풍속화가 신윤복의 작품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고사관수도는 강희안의 작품이고요. 2번 금강전도는 진경산수화의 대표자인 정선. 3번 대장간 역시 풍속화이긴 한데 김홍도의 작품이죠. 대체로 김홍도는 그 서민들의 삶을 그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신윤복은 그 양반들의 그 풍류를 즐기는 그림,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 미인도와 같은 그런 어떤 상류 사회를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월화정인이 되겠죠. 5번 몽유도 온도는 안견의 작품입니다. 안견의 작품. 자, 그래서 29번 정답은 4번. 좋아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29번까지도 가뿐히 우리가 또 봤고, 자, 다음을 넘겨서 우리 30번 보겠습니다. 자, 30번 보시면은 자, 밑줄근 사절단 조선의 사신으로서 일본에 파견된 사절단. 여러분 당연히 뭐겠습니까? 통신사가 되는 거죠. 일본에 파견한. 자,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일본에 파견을 한 조선 통신사를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조선 통신사가 바로 당시 일본의 수도인 에도까지, 지금의 도쿄, 에도까지 가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조선의 보다 더 앞선 문화를 전수해 주었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고요. 1, 2, 3, 5번은 모두 중국과 관련된 겁니다. 모두 우리 조선 사신이 바로 중국에 갔다 오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 2, 3, 5번은 중국, 그리고 4번만 바로 일본에 다녀온 조선통신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번은 정답이 4번이고요. 다음 31번 보시면은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비석은 바로 척화비죠. 이 척화비는 흥선대원군이 양요, 병인양요, 신미양요를 이겨낸 이후에 극복한 이후에 바로 전국에 세운 비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척화비의 배경으로서 옳은 것, 즉 양요를 골라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디귿은 신미양요고 리을은 병인양요입니다. 디귿과 리을이 바로 정답이 되겠고, 기역은 운요 사건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니은은 거문도 사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31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보시면은 가에 들어갈 인물로서 옳은 것은 동학의 교단을 정비했고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간행했다.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지은 인물은 동학의 교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고요. 그리고 최재우의 뒤를 이어서 2대 교주가 된 최시영이 죽은 최재우의 저서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간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인물은 바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영이 되겠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33번 볼까요?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서 옳은 것은 군국기무처가 추진한 개혁은 뭐겠습니까? 갑오개혁이고 정확히는 제1차 갑오개혁이죠. 제2차 갑오개혁 시작하면서 군국기무처는 폐지하기 때문에 군국기무처가 추진을 한 개혁은 제1차 갑오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골라주시면 1번 1차 갑오개혁 때 바로 신분제가 폐지가 되죠. 나머지는 갑오개혁이 아예 아니네요. 2번하고 4번은 흥선대원군의 활동이고 3번 을미개혁, 그리고 5번 원수부 설치 광무개혁이 되겠네요. 아직 여러분 공부 안 하신 분이라면 왜 이렇게 내용이 생소하고 참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오개혁, 을미개혁, 광부개혁 공부하시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지금 지문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전혀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3번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33번까지 했고, 자, 다음 34번 보실까요? 자, 34번. 자, 가인물. 자, 이번엔 또 인물의 정체를 물어봅니다. 자, 독립운동가시고요. 그리고 이상설, 이휘종과 함께 헤이그 특사로 파견되신 분. 헤이그 특사 하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상설, 이휘종 선생님은 지문에 있으니까 이 가의 인물은 바로 이준 선생님이 되겠죠. 그렇다면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이준 선생님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이죠. 여러분,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의 헤이그 특사가 바로 어떠한 목적을 띠고 네덜란드 헤이그에 가신 거죠? 바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정답은 바로 5번 을사늑약 체결의 불법성을 폭로하였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준 열사의 활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리도 합격! 35번 보시면은 밑줄근 이 부대 군대가 강제 해산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창설된 부대래요. 여러분, 고종의 강제 퇴위 그리고 군대 해산 이것이 두 개가 원인이 되어서 개화기에 일어난 의병은 바로 정미의병이죠. 정미의병은 당시 일본의 소나기에 사로잡힌 서울을 되찾기 위해서 바로 전국 창의군인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가지고 서울로 쳐들어갑니다.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되는데 결국 성공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대는 군대 강제선되어서 바로 생긴 의병이니까 정미의병이고, 이 정미의병이 바로 창설한 부대는 13도 창의군이고, 13도 창의군이 한 것은 바로 서울 진공작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35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36번. 네. 어느새 문제가 거의 이제 막을 향해서 50문제 거의 다 되어가고 있네요. 조금만 더 기운 내주십시오. 자, 가 단체가 뭐냐라는 거예요. 또 단체의 그 정체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승우는 오산학교를 창립하였다. 신민회 회원이시죠. 신민회 활동으로서 이승우 선생님이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는 우선 신민회는 개화기에 가장 대표적인 애국계몽동 단체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애국계몽동 단체고요. 그리고 신민회 활동 가운데에서 오선학교 또 대성학교 절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민회를 한번 접해보신 분은 바로 신민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여러분 답을 고르는 게 바로 신민회의 이름을 고르는 거네요. 1번. 신민회 활동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고르는 것이 아니라 1번이 그냥 신민회네요. 정답은 1번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7번. 밑줄근 이 신문 최초의 근대적인 신문. 신문의 역사 정리하면서 최초로 바로 조선 조정이 처음으로 만든 신문이 바로 한성순보라는 거를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정답은 바로 한성순보로서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조금만 더 기운 내주세요. 문제가 50문제나 되지만은 한 문제 다른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을 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1번부터 50번까지 다 풀게 됩니다. 재미있게 문제 푸실 수 있으니까 전혀 여러분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38번 가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사실 시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가가 뭐고 나가 뭔지를 일단 잡으셔야겠죠. 38번. 자, 통감을 둔다. 통감부 설치하는 조약이네요. 바로 1905년 을사늑약이 되겠고요. 다음에 드디어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국권을 빼앗겼네요. 1910년 한일 병합조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사이의 사건을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고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까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고종이 바로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렇게 세 분을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특사로 파견을 했잖아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만구평화회의가 열릴 때 그때 바로 특사로 파견을 해서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공하지는 못하였고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고 결국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고종 황제는 일제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이에 있는 사실은 바로 4번 고종의 강제 퇴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직후에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까지 이루어지게 되자 여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이 바로 정미의병이 되는 것이고, 정미의병은 우리 아까 공부했습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을 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라는 것이지요. 아무튼 가와 나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네요. 고종 강제 퇴위. 다음 39번. 가에 들어갈 단체 주요 인물은 박상진, 최기중이고, 그리고 목표는 공화정체 수립, 그리고 어떤 활동? 군자금 모금, 그리고 친일보호처단. 바로 여러분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을 한 일제강점기에 국내에서 활동을 한 비밀결사인 대한광복회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렇다면 지문은 대한광복회의 대한 설명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대한광복회 그 자체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네. 39번은 4번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자, 밑줄근 이 학교 간도 지역의 민족 교육을 위해서 설립한 학교. 자, 그렇다면 자, 어떤 학교가 있나 쭉 봤더니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간도에 설립된 학교는 2번 명동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조금 어려워 보였으나 결과는 매우 쉽게 끝나는 그러한 반전을 언제나 선사하는 굉장히 기분 좋은 반전을 주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한능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1번 보실까요? 자, 가단체의 활동. 이봉창 의사가 바로 도쿄에서 일왕이 탄 마차에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봉창, 윤봉길 의사는 모두 의거단체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의거단체인 어떤 단체의 소속이시죠? 한인애국단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가단체는 한인애국단이고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3번 윤봉길의 훈코 의거가 바로 한인애국단의 활동이 되겠네요. 그러므로 41번은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42번. 가민족운동. 여러분 우리의 유관순 누나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당연히 유관순 누나가 나온 그리고 유관순 누나가 순국하신 이 운동은 뭐겠습니까? 1919년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항일 거국적인 항일 민족운동인 3.1운동이 되겠죠. 유관순 누나의 사진도 있고요. 보시면 유관순 누나는 원래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때 일제경찰한테 하도 맞아서 지금 얼굴이 지금 부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진이 이럴 뿐이에요. 자, 그래서 가민족운동은 3.1운동이고 3.1운동을 1, 2, 3, 4, 5번 가운데서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이죠.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일제는 그전까지는 우리를 폭력으로 통치하다가 이런 식으로 했더니 3.1운동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겼구나 라고 깨달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스마일 작전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소위 문화통치, 사실은 아닌데 소위 문화통치를 표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된다는 겁니다. 42번 정답은 42번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8문제 남았네요. 조금만 더 기운 냅시다. 자, 43번. 자, 가 독립군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되었다.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너무나 중요한 독립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가장 대표적인 독립군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한 한국광복군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골라주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한국광복군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태평양 전쟁 당시에 영국군과 함께 활약을 했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도 중요합니다. 1번 홍범도의 지휘 아래 활동을 한 독립군은 대한독립군.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지요. 다음에 2번 자유시 참변으로 세력이 약화되었다.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에 3번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북로군정서 등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 다음에 5번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독립군.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자료가 발행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라. 자, 조선징용문답, 국민징용령. 이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1939년의 일인데요.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일전쟁이 계속 장기화되자 우리 온 국민을, 우리 한국인들을 그냥 무조건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령인 국민징용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골라주면 중일전쟁 이후가 되겠습니다. 마시기가 되겠죠. 중일전쟁 이후인 마시기. 그러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45번 보실까요? 자,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일단 여러분 제일 먼저는 개화기입니다. 왜냐하면 통감부가 있거든요. 개화기의 통감부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통감부가 조선총독부로 바뀌거든요. 그러므로 나는 개화기의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에 가하고 다가 바로 일제강점기인데 경성제국대학을 조선총독부가 세워준 것은 1924년, 그리고 조선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바꾼 것은 1938년이 되겠습니다. 굳이 연도는 모르셔도 되겠고요. 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나, 가, 다가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서 옳은 것은 고종이 아간파천 이후에 환궁한 궁궐로서 당시는 경운궁이라고 부르다가 그리고 그 이후에 덕수궁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거죠. 고종이 강제퇴위 당한 다음에 계속 경운궁에 살게 되면서 고종한테 고종이 덕을 누리면서 장수를 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통감부가 바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덕수궁이 되겠습니다. 바로 덕수궁에서 바로 미소공동위원회도 열렸고요.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렸죠. 자, 그래서 46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망의 네 문제만 남았네요. 자, 하나씩 볼까요? 자, 47번. 자, 라스트 스퍼트. 자, 가기구 반민족행위 처벌법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는 당연히 반민족행위 처벌특별위원회가 되겠죠. 줄여서 반민특위라고 우리 보통 부르죠. 바로 이 단체는 어떠한 일을 했지요? 그렇죠. 여러분, 반민족행위라는 건 뭡니까? 일제강점기의 친일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처벌하는 단체니까 당연히 뭐겠습니까? 친일파를 처벌을 하는 단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5번이죠. 하지만 이승만 정부 시기에 친일파 처리는 흐지부지 되면서 결국 친일파는 그 누구도 처벌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답은 5번이죠. 법안 개정으로 활동 기간이 단축되었다. 이게 바로 반민특위의 설명으로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은 미군정 시기에 조직되었다. 반민특위는 이승만 정부,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직후에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고요. 다음에 2번 여운형은 미소 군정기 시기에,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이전에 이미 암살됐죠.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여운형이 없습니다. 다음에 3번 정우회 선언. 일제강점기에 사회단체인 정우회가 발표한 선언이 바로 정우회 선언이 되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4번 좌우합작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이 아니라 그냥 순수한 민주주의 국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47번 정답은 5번. 48번. 다음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이 아닌 것은, 여러분 국군의 압록강 진출, 흥남철수, 거제도 포로 수용소 모두 어느 전쟁을 말하고 있나요? 6.25 전쟁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문제는 1, 2, 3, 4, 5번 가운데 6.25 전쟁이 아닌 걸 고르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것은 바로 해방 직후가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조선건국동맹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그날 저녁에 조선건국동맹이 이제 우리 나라를 세우자라고 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이제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수립이 되는데요.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바로 미소군정기에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시작이 된 6.25 전쟁 때에는 이러한 단체는 없죠. 그러므로 4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다음 담화문이 발표된 정부 어느 정부냐라는 거예요. 쭉 읽어보시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한 정부네요. 한일 국교 정상화는 1965년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은 박정희 정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박정희 정부를 골라주시면 정답은 5번 베트남 참전이 되겠죠. 1번 소련 및 중국과 수교한 정부는 노태우 정부. 2번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일이죠. 그래서 네, 김대중 정부고, 그리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바로 노태우 대통령과 김정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김대중 정부,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죄송합니다. 노무현, 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네, 그래서 네, 정답은 그래서 네, 2번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고, 다음에 3번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한 네, 정부는 네, 전두환 정부. 그리고 4번 금융실명제를 전면 실시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 정답은 5번. 50번. 자, 민주화운동, 가민주화운동이 뭐냐라는 건데요. 잘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남대학교, 그리고 무등경기장, 광주 무등경기장, 네, 광주 금남로, 네, 자, 모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조금만 여러분 네, 읽게 되시면은 네, 정리를 하시게 되시면 바로 만날 수 있는 지명들입니다. 네, 이제 지금은 모르셔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공부하시면 알게 되시는 이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바로 이 민주화운동은 바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1, 2, 3, 4, 5번 가운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게 바로 5.18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최근에 치러진 바로 45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봤네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얼른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한능검 중급 바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